거기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지만 네. 점차적으로 빌드업되는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디스트리뷰션이 팔러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없고. 그게 이제 모델 프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가 저번에 찍은 게 조금 오래됐는데 예. 이번에 다시 또 강화학습 3편을 준비를 또 하셨네요, 교수님. 요즘 잠도 못 주무시고 이 강의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실 지난번 제목이 원래 TD와 Q러닝 파헤치기였는데 Q러닝을 못 파헤치고 3시간이 지나버려서 TD만 하고 이제 오늘 정말 이제 모델 프리 아래를 마치고 모델 베이스드까지 오늘 하여튼 뭐 이번 영상에서 아마 모델 프리 아래를 다 마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가야 할 길은 긴데 그래도 너무 기대되고 모델 프리 아래를 제대로 아는 것만 해도 저는 진짜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먹방으로 시작을 쌀쌀을 먹었는데 결국 그때 쌀쌀까지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음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샘플링으로 하는 거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데이비 실버의 강의에 나오는 파워 오브 모델 프리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말과 이제 그걸 따신 거예요, 강의에서? 네, 강의에서 너무 좋은 부분을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 정도로 학문적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음악을 만들어버린. 저는 약간 꿈이 계속 이제 이런 제가 좋아하는 용어 말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뭔가 음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 프리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고 애니멀 러닝에 굉장히 플로저블하고 이런 면 때문에 모델 프리 RL이 정말 기반이 되고 물론 모델 베이스도 너무 강력하죠. 그래서 하지만 모델 베이스드에서 시뮬레이션은 모델 프리로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모델 프리 기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델 프리가 정말 강력하다.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저희 그래서 큐러닝 한번 또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약을 간단하게 이제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배웠고요.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MDP가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고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든 어떤 시퀀스의 디시전의 시퀀스들을 요 MDP로 바꿔야지 이제 많은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벨만 이퀘이션, 벨만 익스펙테이션과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템포럴 디퍼런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차이에 대해서 MC는 깊이 있게 하나를 샘플링하는 그런 기법이고 TD는 한 스텝만,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width, 넓게 모든 가능한 선택지들을 다 이제 보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Unified View of RL이 이렇게 가능한데 이 X축에는 이제 depth, TD에서부터 MC까지, Y축은 이제 TD와 MC로부터 요건 이제 샘플링을 하나만 하는 거니까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width, 넓게 이제 이그조스티브하게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위치를 시켜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텝의 수에 따라서 TD와 몬테카를로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샘플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템포럴 디퍼런스가 샘플링 더하기 부스트래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스트래핑은 하다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팔러스나 이런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부스트래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D는 부스트래핑과 샘플링이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모델 프리 컨트롤, 지난번까지 우리가 프레딕션,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제 개념들이 온 팔러시, 오프 팔러시, 그 다음에 MC와 TD 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오늘 다 설명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요런 쌀사, 큐러닝까지 오늘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 팔러시와 오프 팔러시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팔러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온팔러시, 오프팔러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종류의 팔러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타겟 팔러시고, 다른 하나는 비헤이비어 팔러시입니다. 타겟 팔러시는 지금 내가 학습하고 있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팔러시이고, 그거를 이제 파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파이가, 최적의 파이, 최적의 팔러시를 갖는 게 이제 목표겠죠. 그래서 이 학습을 다 끝낸 후에는 이제 이 팔러시를 가지고, 파이를 가지고 계속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타겟 팔러시고요. 비헤이비어 팔러시는 이제 학습을 하는 동안에 내가 행동을 꼭 이 최적의 팔러시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팔러시를 뮤라고 하는데, 이 뮤를 이 파이와 다르게 가짐으로써 얻는 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면, 일치하면 온팔러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학습을 하는 걸 가지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다르면 오프팔러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팔러시 러닝은 learn on the job. 그래서 job이 이제 행동을 이렇게 막 하면서 동시에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로부터 샘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에서 액션을 꺼내고 그 액션에서 익스피리언스를 받고 다음 스테이트를 얻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시에 또 팔러시, 파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오프 팔러시 러닝은 샘플되는 팔러시가 달라요. 뮤예요. 그래서 행동은 행동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이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파이에다 하지만 나는 행동은 이제 다른 좀 팔러시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look over someone's shoulder라고 하는 게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들이 다 이런 오프 팔러시예요. 왜냐면 내가 팔러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우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해보면은 괜찮네 하면 이제 나의 팔러시를 거기서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다 오프 팔러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온 팔러시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사용하는 팔러시와 업데이트하는 게 같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더 단순하겠죠. 그래서 오프 팔러시는 두 개의 팔러시가 필요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개념과 노테이션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오프 팔러시는 제가 행동하고 있는 거랑 나의 최적의 또 내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팔러시가 다르니까 베리언스가 조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최적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실론 그리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따가 뭐 알려드리겠지만, 그리디하게 최적의 액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랜덤을 섞어가지고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랜덤한 샘플링을 하니까 당연히 베리언스가 조금씩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랜덤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저쪽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더 최적의 행동을 찾을 수 있어서 이제 바이어스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트루한 밸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팔러시를 찾는 데는 이제 오프 팔러시가 조금 더 이제 더 수렴하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프 팔러시는 이 온 팔러시를 스페셜 케이스로 하는 더 강력하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오프 팔러시에서 이 입실론 그리디 같은 거는 처음에는 이 입실론이 높았다가, 그러니까 랜덤한 액션을 막 했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팔러시로 마지막에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오프 팔러시가 조금 더 일반적인 제너럴라이즈된 폼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짧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오프 팔러시에서 저 뮤, 비헤이비어 팔러시가 네. 어떤 저 타겟 팔러시처럼 어떤 액션의 체인을 계속 어떤 벡터나 이런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로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입실론 그리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좀 랜덤한 어떤 액션을 고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어떤 파이처럼 어떤 공식적인 어떤 거를 어떤 액션 체인을 간직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그때그때 그냥 원래 타겟 팔리시에 따르면 이런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랜덤하게 다른 걸 추주하는 거면 뭐 특별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M개의 액션이 이따가 이제 수식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M개의 액션이 있으면 그 M개의 액션 중에 가장 최적의 액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확률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입실론만큼의 확률은 그 최적을 고르고요. 그래서 입실론이 완전히 입실론이 아니고 입실론 그리디인 게 그리디한 거를 선택하긴 하지만 n분의 입실론이라는 확률로 다른 액션도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수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저 뮤도 예를 들어서 입실론 그리디 같은 경우는 모든 액션에 대한 확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완벽하게 랜덤한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 랜덤 같은 거를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제 생각에 제 질문이 그러니까, 타겟 폴리시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아주 유사한 비헤이비어 폴리시도 똑같이 그런 확률 정보를 똑같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타겟 폴리시만 갖고 있으면 n분의 입실론 좀 그때 그냥 거기서 좀 확률이 적은 액션도 고르는 거가 오프 폴리시인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코딩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좀 다르게 임플멘테이션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엔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때 샘플링을 팔러시 뮤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타리 게임 같은 이제 2015년 네이처 논문에 이제 2013년 논문이 있고 2015년 논문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팔러시를 따로 저장하는 게 약간 중요한 차이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 왜냐면 계속 이제 큐 러닝을 하면서 파일을 처음에는 계속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다가 그러니까 자꾸 베리언스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한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면서 있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청킹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 파이랑 예를 들어서 뮤를 따로 안 가지고 있으면 그때 계속 파일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단점이 있다고 또 해서 이제 파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네이처 페이퍼에서는 이제 요 두 개를 따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임플멘테이션을 하면서 뭐가 더 나을지를 좀 고민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프 팔러시 같은 경우 요런 이제 옵저베이션 러닝 같은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티처, 스튜던트 러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오프 팔러시, 그래서 휴먼 엑스퍼트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학습에 가능한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 팔러시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 같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최적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분리함으로써 굉장히 좀 유익을 얻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인생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조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편견 같은 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랜덤하게 뭔가 이렇게 보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프라이어를 낮추기 위해서 되게 랜덤니스를 높여야 된다고 늘 생각을 좀 해왔었는데 그런 거에 좀 약간 일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가 이제 파이라고 한다면 좀 랜덤하게 뭔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게 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뮤에서 계속 랜덤성을 높이면 베리언스는 좀 커지더라도 결국에는 이거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온 팔러시 몬테카를로 컨트롤을 배울 거예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배울 게 온 팔러시 몬테카를로, 온 팔러시 TD, 오프 팔러시 TD를 배울 건데 이제 온 팔러시 몬테카를로 컨트롤이 처음에 나오고요. 다이어그램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걸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가 이제 프레딕션이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컨트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이라고 하면 요 위로 올라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V와 파일을 가지고 지금 있는 파일을 기반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끝까지 G를 얻을 때까지, 리턴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어떤 G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거를 에피소드를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매번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짧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가서 이제 한 스텝만 가는 게 바로 이제 TD 러닝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이제 가서 파일을 결정을 하는데, 여러 번 가보면 이제 여러 이제 대한 그런 액션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질문이, 요 몬테카를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V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되겠냐, 그리고 그리디한 팔러시 임프루먼트를 해서 잘 되겠냐, 이런 질문을 실제로 데이비 실버가 던지는데 제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됐던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모델 프리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V를 업데이트 할 때는, 그러니까 가치 함수를 업데이트 할 때는 사실 모델이 필요가 없어요. 모델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인데, 내가 어떤 액션 했을 때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어떤 확률로 가는지가 사실 알지 않아도 이 샘플링은 그냥 가서 주어지는 거를 그냥 경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V를 계속 이제 그 어떤 스테이트에든 이제 내가 방문하게 되면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걸 이제 백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음에 있는 액션들 중에 가장 밸류를 최대로 만드는 액션을 선택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알면은 이게 모델 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 V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온팔러시 몬테카를로 컨트롤에서의 키 아이디어는 V에 기반한 팔러시 업데이트가 아니라 Q에 기반한 팔러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선택해야 될 때 Q를 알면 이 Q가 다 이제까지 저장이 돼 있으면 그 S와 A의 액션에 페어가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페어에 대한 어떤 밸류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그냥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여기에 필요하지 않게 돼서 이제 모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 벨만 이퀘이션,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이런 거를 기억하다 보면 저 Q 펑션에도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도 지금 사실 여기서 요것과 커리스폰딩 한 것 같은데 왜 여기선 안 되고 이거는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예.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고 그게 저도 너무 헷갈렸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벨만 이퀘이션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나온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Q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Q 스타를 최적의 Q를 찾기 위해서, 최적의 밸류를 찾기 위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백업을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몬테카를로 이제 모델 프리로 몬테카를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밸류를 업데이트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여튼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냥 최적의 파일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처음엔 랜덤이겠죠. 네, 처음엔 랜덤하다가 나중에 점점 좋아질 텐데 하여튼 어떻게든 고르고 거기서 이제 얻어진 인바이러먼트가 주는 경험을 가지고 계속 쌓아가서 마지막까지 가서 리턴이 오면 거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결국 그 밸류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환경이 그냥 주는 거거든요. 환경에서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가서 경험하고 가서 부딪혀서 경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팔러시 업데이트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밸류 같은 경우는 팔러시는 어떻게든 하여튼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고르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고르려면 V만 가지고 있으면 가서 다음 스테이트까지 가서 그 밸류들을 가지고 이 액션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 스텝을 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S, A, S까지 가서 지금 내가 있는 S에서의 최적을 만드는 A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S에서 다음 S까지 가는, S-까지 가는, S'까지 가는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필요해져 버리는데, Q에 기반한 거는 S에서 A 한 번만 가면 되거든요. 그 A를 가지고 그냥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 S와 A의 쌍에 대한 그 밸류가 다 저장이 이미 돼 있으면, 캐싱이 다 돼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맥스가 되는 걸 고르면 되는 거죠. 이해가 어떻게 좀 되시나요? 아주 서툴한 부분들을 사실 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맞아요. 아래를 아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자면, 지금 몬테카를로를 배우고 있으니까 몬테카를로를 할 때 항상 저희 로직은 항상 처음에서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까지 가는가가 항상 저의 논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폴리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어떤 엔드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다시 다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랜덤이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리워드도 막 퍼니시먼트를 받고 막 이러는데, 다음에 또 다른 트리의 그 브랜치를 딱 타서 깊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걸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좋은 액션 체인을 찾아내는 게 몬테카를로 컨트롤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반에 한 가지만 좀 액션 체인이라기보다는 S에서 어떤 A를 할 건지 그 확률 그게 연결이 되면 체인이 되겠죠. 그것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두 번째로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계속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Q 펑션에 계속 얽매여 있어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 벨만 이퀘이션. 네. 벨만 이퀘이션. 거기서 Q 펑션에 달려 있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없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여기 바로 앞에 제가 여기 네. 그렇죠. 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 프로바빌리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몬테카를로에서는 이게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인뎁스하게 들어가는 그 브랜치를 고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숫자가 10개가 있으면 그 10개를 이 프로바빌리티에 따라서 고르는 게 아니라 이 프로바빌리티에서 샘플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건가요? 그냥 아무거나 딱 파이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랜덤하겠지만 하여튼 그게 파이가 되는 거죠. 자기의 정책에 따라서 얘를 선택을 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랜덤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지만 점차적으로 빌드업되는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없고 그게 이제 모델 프리의 핵심입니다, 진짜. 지금 핵심에 딱 다가섰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벨만 이퀘이션은 다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니까 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게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풀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없어도 우리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와 TD고 이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모델 프리에 대한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결국에 수없이 많이 반복하다 보면 언바이어스하게 모델 베이스와 비슷한 결과를 내도록 학습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만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그렇죠.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학습을 하는 초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새로운 환경 동물이든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에 배울 때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엄청 배우려고 한대요. 그러다가 이게 오래 반복이 되면 좀 없애버린대요. 왜냐면 모델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제가 이 환경을 너무 이제 액션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제 오해였는데 모델 프리를 먼저 배우다가 나중에 모델 베이스를 배우지 않을까. 모델 베이스가 조금 더 진보된 형태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에비던스를 보면 모델 베이스를 먼저 쓰다가 컨트롤드 된 어떤 그런 액션들을 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자동화돼서 헤빗으로 되면 이제 그때는 나는 이 스테이지면 이거 하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언젠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월드 모델링을 할 때 세상의 인과관계를 깨닫고 학습해서 그때는 이제 모델 베이스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리워드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추론하다가 여기에서 언설턴티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액션과 이 상황이 페어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제 모델이 없어지고 그냥 모델 프리로 간다. 그렇죠. 모델 베이스가 확실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고 초반에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이 모델 프리는 그러니까 AI에서 하는 RL에서의 모델 프리는 초반에 모델 베이스도 없이 그냥 이것도 탁 치고 그냥 바로 시작을 모델 프리로 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모델 프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거를 지금 러닝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모델 프리면 항상 약간 그러니까 이건 고등인지가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한데 또 이제 사실 이게 시작이 모델 베이스에서 시작됐으면 사실 훨씬 더 이펙티브한, 에피션트한 러닝인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따가 석세서 레프레젠테이션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석세서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이 모델 프리랑 조금 결이 뭔가 압축한다는 면에서 같은데, 압축하는 종류가 달라서 이제 다른데, 그거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델 프리는 뭐를 압축하는 걸까요? 결국 R 펑션을, R 펑션을 엄청 압축해가지고, 그러니까 R에 대한 거를 이제 밸류로 해서 expected return을 압축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 펑션인 거가 맞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모델 프리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모델 프리. 모델 프리에서. 근데 이따가 successor representation은
S를 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한.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델 베이스드의 성격이 있기도 하고, 네. 거기다 갑자기 그냥 R을 곱해버리면서 모델 프리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R을 압축한 게 어떻게 보면 모델 프리. 그 다음에 S를 압축한 게 모델 successor representation. 그리고 모든 거를 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모델 베이스드.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가 가장 플렉서블하고 가장 뭐 이렇게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면 모델 프리는 플렉서블 하진 않지만 굉장히 빠르고 캐시된 그냥 반응을 쭉쭉 하는.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편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몬테카를로는 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끝의 정의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에피소드의 끝이 있다면, 끝까지 가서, 그러면 여태까지 이 앱스를 타면서 계속 했던 액션들의 체인들이 있을 텐데, 모든 액션을 다, 그 폴리시를 다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점에서 그의 A 하나만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몬테카를로는 이제 비짓한 것들을 에브리 비짓이 있고 퍼스트 비짓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에브리 비짓이면 예를 들어서 Q라 그러면은 S와 A의 쌍을 다 가지고 있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체인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S와 A의 페어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저 S에서 시작해서 요 S라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조금 이 대화를 하면서 명확해지는 게 요 위로 갈 때는 확실히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만 업데이트를 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을 쭉 가서 갔던 이 Q를 그냥 쭉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실 모델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던져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캐시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Q라 그러면 SA 페어고 아니면 V면은 S만 쭉 가지고 있으니까 걔네를 쭉 가지고 이제 내가 최적의 팔러시가 있으면 다시 그 S에 갔을 때 다음 액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V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액션 그 다음 게 있으니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하나가 필요하고 Q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Q들 중에 최대인 거 고르면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몬테카를로의 유니크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면 그렇게 Q에서 S와 A의 페어를 계속 러닝하는 거라면 에피소드가 끝까지 가는 어떤 체인으로 하기보단 그냥 무한히 많은 S와 A에 대해서 계속 샘플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것 같은 이유는 그 몬테카를로의 그 트리의 한 라인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가 있는 스테이트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S와 A에 대해서 파악을 러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으면 저는 그것보다는 Q를 그냥 다 샘플링을 하는 게 TD인 것 같고요. 지금 이 MC는 가장 중요한 게 G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내 답을 보고 그걸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은 오케이. 제가 또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몬테카를로의 트리를 따라가면서 중간에는 리워드가 안 주어지나요? 그렇죠. 안 주어지죠. 마지막 에피소드의 끝에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리워드가 주어지거나 안 주어지는 게 결정이 되면 그 에피소드의 끝이고 그런데 이제 TD 러닝이든 Q 러닝은 디스카운티드 된 밸류까지 TD 타겟이 되니까 그래서 리워드가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니까 이제 한 스텝만 가지고도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의 스테이트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까지만 하나 그 쌍을 Q면은 Q의 쌍, V면은 V의 쌍, 그 한 번 스텝을 샘플링해서 계속 학습하는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직전 것도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샘플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 TD가 되는 거고. 그럼 TD는 주어진 순간에서 내가 액션을 하면 무조건 리워드가 그때마다 나오잖아요. 리워드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TD에서요? TD에서도. 그래서 이제 사실 뒤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깜짝 질문으로 R과 V의 차이는? 이게 약간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리워드를 받지 않냐 했는데 리워드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만 받잖아요. 그래서 이미디엇 리워드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 혹은 중간에 받더라도 딱 그 스케일러 밸류로 한 번 이제 딱 그 시점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리드 월드에서 여기에 치즈가 음식이 있다면 그 직전에서의 거기를 움직이면 받는 거고 나머지에서는 한 번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가 보죠. 이것도 이미디엇 리워드. 그 이미디엇 리워드인데 그게 0일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 TD 타겟과 MC 타겟이 다른데 MC 타겟은 G니까 이게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받는 거고요. 요거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 받는 R이 있지만 요거보다는 이제 V만 있어도 학습이 가능한. 그래서 요 한 번에 그러니까 딱 한 스텝 SAS만 배우는 거니까 요것만 배우더라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0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것만 갖고 학습이 되죠? V가 있으니까. VST 지금 얘가 로스 펑션이잖아요. 요 마이너스가. 그 얘한테 얘가 가까워지도록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TD 타겟이 0이면은 학습은 안 되겠죠. 근데 얘가 0이더라도 얘가 있고 얘는 얘가 없으면 0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될 게 없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0이면 빵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없어도 얘가 0이어도 이제 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서 이제 얻었으면 요 스테이트를 예를 들어서 요 블락을 스테이트라고 치면 요 스테이트만 리워드에 의해서 이렇게 밸류가 올라가겠죠. 처음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얘가 있으니까. 얘는 R은 0이지만 V가 1이거든요. 뭐 디스카운트가 되면 뭐 0.9라고 치면 얘는 1이고 얘는 0.9고 그럼 또 0.1 그 하면은 얘가 이제 0.8 정도가 이제 또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리워드가 없어도 학습이 되는 그 디스카운티드 VST 플러스 1 때문에 맞아요. 예, 얘 때문에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대부분은 0일 거예요. 왜냐면 리워드는 가끔 스팔스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TD의 이제 굉장한 파워. 그런데 그게 몬테카를로랑 다른 점은? 네, 몬테카를로는 끝까지 가서 G를 얻어야지만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죠. 근데 TD는 끝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근데 그 V도 사실은 끝까지 가서 리워드를 받아서 V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면은 그거는 리워드가 있는 가까운 데를 꼭 가야지만 그러니까 그게 꼭 에피소드 끝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스팔스한 리워드가 있을 때 요런 걸 찝어야 되는데 이게 안 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DQN 같은 데서 학습할 때 배치로 막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되는 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냥 막 뽑아서 학습을 해도 이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약간 TD 러닝이 이 전체 샘플링한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도 학습이 되는. 이제. 제가 한 번만 제가 버벌리 하면서 클래리파이를 한번 해볼게요. 몬테카를로는 어떤 태스크가 있을 때 에피소드의 끝까지 가서 그거의 리턴을 기준으로 S와 A 여태까지 했던 어떤 액션들과 수없이 많이 한 S와 A의 페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인 것에 반해서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서 꼭 해야 된다는 거고 TD는 Temporal Difference는 그 에피소드의 끝이 아니다 하더라도 스팔스한 리워드가 주어지는 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학습된 그래서 디스카운트된 리워드를 백워드 러닝을 하면서 배운 그 V를 가지고 실제 액션을 고를 땐 딱 다음 T 플러스 1만 그 VAV만 가지고 액션을 고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TD는 프로퍼게이시 계속 되는 거고 그 아래서부터 그래서 진짜 이것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가서 이제 시도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프로퍼게이시 되고. 무슨 수로 기억하지 이걸? MC는 저는 요 그림 있잖아요. 저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 얘는 한 번 가는 거. 이 그림도요, 교수님. 이게 다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의 에센스가 있긴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V가 어디서 생기는가가 이 템포럴 디퍼런스 중요한데, 그게 설명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그거는 보려면, 저는 딱 그 장면은, 사실 김형구 교수님이 톡을 할 때, 약간 TD 러닝 설명할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리드 월드에서 이렇게 프로파게이트 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피터 아빌도 똑같은 걸 써요.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영상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0이다가 V가 계속 0이에요. 어딜 가. 그러다가 리워드에 딱 도달하는 순간 바로 그 전에 게 1이 되고 그럼 또 다 0이다가 그 V에 도달하는 순간 그 V에 그러니까 그 S에 도달하는 순간 그 S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또 약간 디스카운티드 되지만 또 올라가고 이게 저번에도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야일 리브가 톡하는데
비슷한 예제를 들면서 하는데 그리드는 아니고 그냥 원 디멘저널로 내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근처에 있는 스몰 월드라는 커피숍에 자주 다니는데 맞아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캐시 앞에 하나하나를 다 스테이트로 만들어 놓고 커피를 주문해서 커피를 받아서 리워드가 딱 주어지는 순간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액션들이 쫙 백프롭을 하면서 백월드 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예제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여기다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저의 어떤 학습 개념 학습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들이 아주 이런 서툴한 부분들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시청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 어떻게 보면 이 강의들의 목표가 이제 그런 좀 서툴한 부분들을 잘 캐치하는 게 왜냐면 이런 거 그냥 개념 설명하는 영상들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는 많지는 않고 데이비 실버 강의도 저도 보고 또 보면 이 사람이 한 이 말이 왜 했는지가 그쵸. 이제는 막 여러 번 들으면 다가오는데 맞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뭐 그러니까 저번 아까 전에 우리 저희 대화를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속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게 그냥 특히 데이비 실버 후루룩 지나가니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듣는 그러니까요. 특히 데이비 실버는 말 하나하나가 그냥 주옥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너무 약간 이게 강의를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렉처 6인가 7에 6이었던 것 같은데 그 슬라이드만 나오고 데이비 실버가 안 나와요. 그 아마 녹화가 잘못돼서 그렇게 했나 본데 그 다음 렉처 첫 번째 댓글에 지난 영상에 데이비 실버 없이 슬라이드만 나오는 거 너네 이거 크라임이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데이비 실버에 대한 사랑을 막 표현하는. 그러네. 나 데이비 실버 보고 싶다. 진짜 말 잘하고 똑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또 보면서 좀 감탄하고 그 말 이렇게 버버팀 하나하나 이렇게 되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이제 스테이트 밸류를 가지고 하는 거랑 사실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만 스테이트 대신에 이제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비짓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밸류를 하는 거만 이제 다르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까지 얘기한 거 제가 반복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바뀌었죠. 앞에서는 V였다가 지금 여기 Q로 바뀌었고요. Q랑 파일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Q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와 A의 페어에 대한 밸류를 쭉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반해서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쭉 저장해서 에피소드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한 번 하면은 뭐 데이터가 얼마 없고 여러 번 해야 이제 뭐 나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Q 스타와 파이 스타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게 이제 이게 시오럼으로 돼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행동 선택이 스톡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랜덤하게 선택 안 하고 내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한 메뉴를 선택했는데 그냥 좋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도 그걸 그냥 먹고 싶잖아요. 그럼 그걸 또 먹어. 그러면 다른 게 사실은 B라는 메뉴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건데 나는 A만 계속 먹는 거죠. 왜냐면 그게 그냥 내가 가진 팔러스에서는 최적이니까 그걸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톡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파이가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 스타캐스틱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이 서브옵티멀한 액션 밸류를 가진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그 모든 종류의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어떻게 방문할 수 있겠냐. 이거를 이제 개런티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입실론 그리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실론 그리디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 계속적인 컨티뉴얼한 익스플로레이션을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M개의 액션이 있어요. 지금 파이에서 제가 S에 갔어요. 스테이트에 딱 가면 액션이 한 5개가 있어요. 옵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당에 가면, 식당 예를 들어서 좀,
식당에 가면 메뉴가 5개가 있다. 그럼 5개의 옵션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데 이 모든 거에다가 넌제로 프로바빌리티를 넣는 거죠. 그걸 어떻게 넣냐면 입실론이란 게 지금 있잖아요. 입실론에 그 M, 액션의 개수만큼, 예를 들어서 메뉴의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안 그래도 M이네요. M, 메뉴. 메뉴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입실론이 0.1이면 5개의 메뉴가 있다 그러면 5분의 0.1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입실론을 나눠가지고 유니폼리 이렇게 다 배정을 해줘요. 일단은 그 뭐가 최적인지 상관없이 그냥 다 n분의 입실론을 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Q에서 최대로 만드는 그 A 스타 있잖아요. 최적의 그 액션에 1 마이너스 입실론을 더해줘요. 그렇게 되면 얘를 다 m개가 있으니까 얘를 다 더하면 요 n분의 입실론은 입실론이 되겠고 1 마이너스 입실론이 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는 이 모든 확률이 뭐 당연히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 마이너스 입실론을 더해주고 그게 없을 때는 만약에 1 마이너스 입실론이 제외되어서는 모두가 다 n분의 입실론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입실론 그리디 익스플로레이션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요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 QPy에서 시작을 했고요. 프레딕션, 그러니까 Q를 업데이트하다가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요게 컨트롤 Q를 쭉 하다가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해서 이제 파이가 이제 입실론 그리드로 바뀌었어요. 앞에는 보시면 그리드였다가 입실론 그리드로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는 에피소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에피소드마다 한 번씩 그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몬테카를로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네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앞에 모디파이드 팔러시 이터레이션 지난 강의에서 제가 모디파이드 팔러시 이터레이션 얘기하면서 여러 개 에피소드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만 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그거처럼 여기서 최소한의 에피소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팔러시를 즉각적으로 임프루브해서 조금 더 이제 나은 팔러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러시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트릭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 입실론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다 배우고 나서 이제 그리디 팔러시를 저희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게 되니까 만약 이제 환경이 정해져 있고 팔러시도 그냥 정할 수가 있으면 이 입실론을 계속 진행에 따라서 줄이면서 이제 K가 스텝이라고 하면은 에피소드라고 하면 K분의 1씩 계속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디 팔러시로 점점 더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글리 MC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Greedy in the limit with infinite exploration. limit with. 네. 그러니까 greedy policy 자체는 그냥 on policy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target policy랑 behavior policy가 그냥 정확하게 같은 거. 네. 지금 이 모든 거는 다 on policy고 target policy입니다. 입실론 그리디는 off policy가 아니에요. 여기 이 몬테카를로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팔러시로 지금 입실론 그리디를 팔러시로 갖겠다 그러면 요 위로 갈 때 요 에피소드 갈 때도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Q를 학습할 때도 입실론 그리디 사용하고 파일을 선택할 때도 입실론 그리디를 사용하고 다 이 하나의 팔러시만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오프 팔러시 몬테카를로 컨트롤도 뭐 만들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갈 때는 그리디로 하고 내려올 때는 입실론 그리디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해야겠네. 올라갈 때는 입실론 그리디로 하고 만약에 내려올 때는 그리디로 하면은 이제 올라갈 때는 좀 랜덤하게 계속 그 트레젝토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거를 학습을 하고 내려올 때는 거기서 그리디로 이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오프 팔러시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이것도 다 배워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 오프 팔러시 몬테카를로 컨트롤이 있는지를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입실론 그리디라고 해서 무조건 오프 팔러시가 아니고 입실론 그리디도 팔러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흔하게 사용되는 오프 팔러시 종류는 입실론 그리디는 비헤이비어럴 팔러시로 쓰고 타겟 팔러시는 그리디로 쓰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특정 예에서는 입실론 그리디를 타겟과 비헤이비어 팔러시 모두에다가 쓴 예입니다. 이거는. 예. 네. 근데 뭐 좀 다르게 변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대답이었고요.